오전 8시, 철수는 출근을 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옥상에 도착한 드론 택시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체증은 1도 없는 하늘길. 드론을 타고 출근을 하며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는 철수. 영희도 출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운전대에 손을 올리는 대신 목적지는 강남역. 말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며 샌드위치로 아침도 먹고 어제 읽다만 책도 볼 수 있는 자유로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덕분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우리의 일상을 확 바꿔줄 기술.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기술. 바로 무인이동체 기술입니다. 무인이동체란 외부 환경을 인식해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물체를 말합니다. 흔히 무인이동체 하면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정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무인이동체의 종류는 생각보다 더 많고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상에는 자율주행차, 무인농기계, 무인운반차 등이 있고 하늘에는 무인항공기, 군용 무인기, 드론 등이 있으며 바다에는 무인선박, 무인잠수정, 원격 제어 잠수정 등이 모두 무인이동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인이동체는 이미 우리 일상 여기저기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49년 오스트리아의 군에서 베니스를 공격하기 위해 열기구에 폭탄을 가득 실어 날려보낸 것을 그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드론은 주로 군사용으로 전쟁터에서 쓰이다가 50년대부터는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해 정찰의 용도로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쓰이던 드론은 이제는 그 활동 범위를 완전히 넓혀 취미 활동이나 영상물 제작, 농약 살포나 방역, 고속도로 위반 차량 단속, 측량, 재난구조, 시설물 진단, 초미세먼지 측정 등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이나 중국 알리바바, 독일 DHL 같은 세계적 물류 기업들이 드론 택배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우리나라의 우정사업본부도 2022년부터 드론을 이용해 도서나 산간 지역에 우편물 배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배원 드론을 이용해 보니 전남 고흥에서 4km 떨어진 등량도라는 섬까지 단 10분이면 소포나 우편물을 배송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드론은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장소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재난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 자주 쓰이고 있는데 지난 여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길이 끊어지자 급히 약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에게 드론을 이용해 약을 전달하는가 하면 지난 2017년 여의도 면적의 110배를 태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초대형 산불 현장에서는 드론이 화재 중심부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드론이 활용될 분야는 더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이나 화물 수송 등 에어 모빌리티로 확대될 뿐 아니라 농업, 환경, 치안, 국토조사, 건설, 에너지 등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분야로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의 전망에 따르면 점차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려 192가지 이상으로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드론 전문가가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무인이동체,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시험이나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미국 뉴욕에서는 상업용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본은 전 지역이 자율주행 시험장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율주행 트럭, 버스, 택시에 대한 실증 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까지 자율주행 버스가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으며 판교와 세종에서도 자율주행 버스들이 성공적으로 시범 운행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2단계와 3단계 정도의 수준입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는 자율주행 단계를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 놓았는데 0단계는 모든 운전을 운전자가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고 1, 2단계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간거리나 차선 유지 기능을 도와주거나 자동 주차를 해주는 단계 3단계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로 차로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해가며 주행을 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돌발 상황을 대비해 운전대를 놓아서는 안 되는 단계 4단계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이때부터는 운전자가 차에 타서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단계로 모든 상황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주행을 하고 무인 수송까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2025년 정도가 되면 4단계의 자율주행차가 양산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미 5단계의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몇 년 후면 자율주행차는 부분 자율주행 수준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드론은 개인용 출퇴근 드론부터 구급차 드론,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는 로봇 드론까지 무인이동체 기술은 기존의 산업과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산업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무인이동체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무인이동체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무인이동체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무인이동체 기술 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개인이 통근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 사람의 도움 없이 택배를 스스로 배송하는 자율운반 차량, 로봇팔을 달고 고층 건물을 쌓는 건설 드론, 서로 분리와 합체가 가능한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을 개발해 우리나라의 무인이동체 기술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92,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수출액 16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드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고 무인 여객선을 타고 바다 여행을 하는 것, 먼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아주 가까운 앞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줄 기술, 무인이동체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